자, 코인업TV 2018년도 10월 1일. 자, 바로 이어서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방송에서는,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시황 분석을 통해서 주말 전과 현재가 큰 변화는 없었다. 변화가 없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상승을 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맞죠? 이제 반대로 상황이 악화돼서 떨어지는 경우, 그 한 가지 경우의 수만이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자, 주말은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시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성 없이 다른 보주 지표들 모두 다 긴 연휴 주말 전을 유지를 했고요. 현재는 그러한 시총과 이런 환경들을 바탕으로 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보니까 삼각수렴 형태가 더욱더 변동성이 줄고 주기가 짧아지면서 곧 위아래 상하방 어느 쪽으로는 큰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이런 검토를 통해서는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일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이어서 자, 업비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알트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또 비트가 잠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메이저 거래소의 알트코인들이 파란불로 이제 들어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다시 이러한 등락들이 결국에는 6,800달러의 세 번째 터치와 그다음에 7,000달러를 향한 반등세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트코인을 분할 매수하는 것, 특정 어떤 코인을 살까요가 아니라 어떤 원화 알트코인도 현재는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매도점은 동일하게 탈 비트와 따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7,000달러와의 싸움을 하는 비트코인의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현재 행동을 옮긴 알트코인들의 매수 작업들을 다 이제 익절로 바꾸시는 단타적인 기법에 한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 스윙과 장초 같은 경우에는 7,000달러를 넘어서 다음 심리적 저항선인 8,000달러를 보시면 되지만 지금 현재 대세적인 상승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ETF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안도감 플러스 작년에 대한 기대감이 비슷한 시기 연말과 맞물리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리플과 등등등의 메이저 거래소의 원화 알트코인들이 시총 규모가 꽤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또 수익으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20% 30%의 강력한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다 맞물렸다. 자, 거기에서 오는 상승 반등이 비트코인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7,000달러 싸움을 보기 전까지 그 양상을 보기 전까지 사실은 10,000달러 아니면 이제 혹 애널리스트들 해외 전문가들이 이제 신문에다 쓰는 것처럼 10,000달러 20,000달러 이거를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아직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는 시청자분들과 저도 또 투자의 습관이나 이 성향이 다르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추세의 매매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듯이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8,000달러를 갈 수도 있고 40,000달러, 50,000달러 가는 너무나 다들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모두 다 거의 다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모두가 다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상상이고 기대지만 행복회로라고 하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거의 잡히지 않는
그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행복 회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000달러까지 보이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 보이는 곳은 7,000달러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반등세가 어느 시기에 도달할 것인지, 그리고 7,000달러를 돌파할지 돌파를 못할지 그 어떤 싸움의 양상, 매수와 매도의 양상, 그리고 그 당시에 코인판에서 나타나는 각종 이슈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들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이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음 방향까지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630원대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640원 후반대까지 속된 말로 와리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건데 볼륨으로만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볼륨으로만 봤을 때는 점점 볼륨이 줄어들고 있고 조금씩 이탈하는 매도 물량 중심으로 마무리를 종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받거나 비트코인이 리플 스스로가 스웨인에 시작하기 거의 1시간 전쯤 됐을 때 우리가 호재가 반영된 대부분의 코인의 메커니즘이 흐름이 그렇듯이 강한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재 가격대는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도 스웨인 행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떨어져도 500원 아래로는 내려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웨인 행세가 끝나고 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별게 없다. 500원도 유지를 못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웨인 행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스웨인 호재에 앞서서 미리 이탈 물량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500원 아래로 깨지기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져 하더라도 현재 지지선이 이제 500원까지 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500원 후반대, 600원 초반대 요 라인 안에서 다 마무리가 되고 상방으로 다 방향을 다시 잡을 겁니다. 어디까지 뚫을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유지가 될지가 관건인데 결과값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호재성 또 다른 이제 호재죠. 스웨인 행사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투자자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높아도 750원을 돌파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지도 않고 매도세도 사실은 강한 게 아니거든요. 매도세가 있더라도 가격을 요 라인 안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버텨지는 것은 역시 뭡니까? ETF와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ETF라는 변수가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니까 변동이 계속 있으면서 변동이 계속 있어요.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러면서 계속 있던 것처럼 리플도 그것처럼 스웨일이라고 하는 행사 이후에 바로 전과 더 중요한 그 이후에 가격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투자자들은 전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러한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현재의 이런 가격 흐름, 거래량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이런 동향, 흐름들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만 참고하시고 리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리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신문 기사나 아니면은 리플 관련, 코인 관련 커뮤니티가 있으시다면 거기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또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이제 아무것도 보유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재미가 있으시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일 겁니다. 자, 그래서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조금 나름 재미있는 공부를 하시다가 스웨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리플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입할지 말지 여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진입해도 좋다라는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잡으셔도 충분히 수익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사 기간이 가면서 자정이 지나면서 더욱더 방향이 한 곳으로 정해질 겁니다. 단기적인 방향이 12시가 넘으면서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 좀 위에서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게다가 업비트에서 오늘 서버 점검이 새벽 2시, 마침 또 스웨일,
하는 시점과 이제 겹쳐가지고 변수가 더 컸었는데 다행히도 이 서버 점검이 일정이 변경이 되면서 내일 새벽이 아니라 10월 4일 새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뭐 단순히 기술적으로 알면은 업비트라고 하는 회사 내에서 일정이 미뤄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리플과 관련된 이슈와 조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자, 이것은 이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좀 보시면 오른쪽에 현재 업비트의 거래 대금은요. 뭐 세계 어느 거래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리플이 압도적입니다. 항상 비트코인이 제일 거래 대금이 높았거든요. 신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유동 자금이 많이 씨가 말라있는 업비트입니다. 남아있는 유동 자금도 8, 9월 달에 다른 거래소로 다 뺏겼었죠. 그런 와중에서도 비트코인은 항상 거래 대금 1등을 했었는데 자, 현재는 리플이 5배입니다. 이슈가 있고 또 업비트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서 개연성이 좀 있지 않는가 연기를 한 것은 그래서 거래소의 서버 점검이라고 하는 변수는 또 사라졌으니까 이제 스웨일에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러운 현상만 우리가 집중해서 관찰하면 될 것 같고요. 스텔라 루멘은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리플보다 변동성 없이 비트코인의 흐름에도 크게 개의치 않고 물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스텔라 루멘이 혼자 막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비트코인 떨어졌을 때 그것만큼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 보이지 않고 완연한 저점을 높이면서 기울기가 굉장히 이쁜 상태로 자 우대각선으로 지금 삼각수렴 2파 파동 자 보실게요. 자 엘리아파도 2파 파동까지 하고 2파 파동이 깨져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3파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이고요. 현재 거래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떨어지죠. 일례로 스팀 같은 코인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스팀 같은 경우에도 스텔라 루멘처럼 똑같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르는 자 탈비트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팀은 비트코인 떨어지면 거래량이 없다. 즉 파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매도 물량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떨어져요. 근데 스텔라 루멘은 버텨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의 10월 1일 행사의 마무리가 특별한 어떤 결과값을 보여주거나 비트코인이 7,000달러를 향해서 날아간다고 하면은 그땐 스텔라 루멘도 큰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스텔라 루멘은 300원 이전에 타시는 것은 단타나 스윙 모두 다 적합해 보입니다. 300원 이전에 매수하시는 것은 스텔라 루멘은 괜찮다, 유효하다. 300원이 넘어서부터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전고점에 굉장히 가깝죠.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330원, 320원 가장 강한 저항선이 315원대에 있기 때문에 300원 넘어서 15원 정도 바라보고 투자하기에는 효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을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300원 이전에 단타 또는 스윙만 해당됩니다. 장투에 대해서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투를 제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투자를 매우 저도 중시하는데 올해에 적합한 투자 방식은 장투보다는 단타나 스윙이고 특히 남아있는 이 좋은 기회로 보여지는 지금같이만 흘러가면 올해 연말에도 회복장, 상승장이 아닙니다. 작년과 같은 대상장이 아니라 올 연말에도 약간 반등하는 그런 느낌들, 상승하는 파동을 맞이한다면 그랬을 때 파동을 맞이한다면 대상승장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수익을 조금 우리가 원만하게 누릴 수 있는 수치가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300원 이전이고
작년과 달리 대상승장이 아닌 이유는 변수가 사라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상승이기 때문에 단타나 스윙으로 딱 그 상승분들이 일어나는 것들,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만 올해 연말까지 같이 그 파도를 타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는 것이지, 내년에 다시 또 이슈가 되어 ETF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하락은 아니지만 올 한 해를 메꿨던 하락은 아닐지라도 잠시간의 큰 또 조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가 되면요. 그래서 장투는 굳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장투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비추천한다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텔라루미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60만원, 거의 지금 60만원 가까이 왔는데, 60만원 넘기 전에 지금 곧 매수 구간이 다시 돌아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시 이제 거래량이 지금 없지만 곧 매수세가 다가오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비트코인 캐시의 특성 중 하나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비트코인과 전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코인 중 하나다. 특히 비트코인 캐시 스스로의 호재가 있으면 100%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런 것을 아시면은 좀 좋고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트코인과 반대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리고 올해 봄까지 유효했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과 알트로서의 비트코인 캐시를 같이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칭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비트코인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고,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인데 곧 매수 구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이 강한 가격 방어력이 역시 상승으로 나갈 수가 있고, 매수의 적절한 가격으로 따졌을 때 원화 기준으로는 60만원이 돌파하기 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론도 지금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고 이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흐름들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자체가 7,000달러까지 갈 것이고 수렴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기에도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하고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론 현시연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이 없고요. 좀 약간 골을 파는 듯한 느낌이 보이지만 다시 매수세를 받아서 충분히 27원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트론도 여전히 적합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좀 더 떨어지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선 잡을 수가 있겠죠. 잡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잡으셔도 시간을 좀 더 투자하셨을 때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론 같은 경우에는 역시 25원 이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에이다, 퀀텀, 비트코인, 골드, 라이트코인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수가 있지만 추천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오 가스도 그렇고 온톨로지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팀은 이제 눈여겨서 보시라고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스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아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150원, 159원, 160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더 스스로가 갖고 있는 호재도 굉장히 많고, 아더가 이그니스 NXT와 한 개의 재단, 하나의 회사 속에서
동일한 개발진 속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코인인데, 거기에 가장 맏형 노릇을 하고 있죠, 아더가. 아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조정에 따라서 아더의 상승분들이 꺾이고, 지금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죠.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량만 좀 있고,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그냥 흘러가는 모양새인데, 역시 아더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은 더할 나위 없고요.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아더 스스로 매수 구간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로 봤을 때도 150원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아더는 언제든지 적립하셔도 되고요. 장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500원 이전에서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500원도 500원의 반의 반 정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리면 오히려 헷갈리시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투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시점도 아니니까 그냥 그것은 그러려니 장투적으로 봤을 때는 뭐 500원까지도 계속 적립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모을 만한 코인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140원 이전에 130원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이 130원대 가격을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 같은 경우에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활용할 만하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비트코인이 있다면 사토시 마켓을 통해서 개수를 늘릴 수가 있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에는 늘어난 사토시 개수, 비트코인 개수만큼 더블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 보시면 원화 마켓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토시 마켓 보시면 크라운, 오디세이, 데이터 다 사토시 마켓이죠. 여기 있는 알트코인들 43%, 24%, 20%, 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현재 이렇게 많은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 마켓을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활용해도 된다. 언제든지 이게 먹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토시 마켓의 위험성은요, 할 수 있을 때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알트를 사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즌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놓치시면 원화 코인이 이만큼 떨어지면요,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은 이만큼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상승률도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상승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원화, 시드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코인의 개수가 저절로 늘어나니까,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만큼 하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코인의 개수도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손실률이 그러니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토시 마켓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트레이딩이에요. 그냥 뭐 업비트에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손가락 한 번으로 흔히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토시 마켓이기 때문에 가능할 때가 있어요. 사토시 마켓을 활용하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고, 제가 방송에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즌 분석을 드려서 사토시 마켓도 활용해 보셔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비트코인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상승했던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고요. 나머지 이제 코인들 중에서 이제 별로 아직 상승을 하지 않은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너무나 또 많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을지 이제 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만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사토시 마켓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크고 리스크가 더 있기 때문에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우리 유료 회원분들, 정회원분들을 위해서 사토시 마켓 관련된 픽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간대가 맞으면 이제 일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원화는
오랜만에 이제 중소형 거래소 중에서 오늘 아더를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코인빗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코인빗에서 오늘 저녁 7시, 8시쯤에 공지를 또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가 너무 웃겨요. 너무 재밌는 이벤트를 해서,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인빗을 거래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으로 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 그 아더와 관련해서 오늘 코인빗에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그니스죠. 자, 코인빗에서 서버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접속이 느린데 다시 한번 접속을 하는 동안 뭐 잠깐 좀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공지사항을 보신 분들 계신가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아더 이그니스 NXT 요렇게 이제 구성된 게 아더 재단의 이제 세 개의 알트코인들인데, 코인빗에서 대표적인, 코인빗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펌핑이 많이 일어났던 코인들이기도 합니다. 업비트 그 외에 일반 거래소와는 시세가 아예 달라요.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세가 다른 이유는 국내 중소형 거래소 중에서 똑같은 코인이지만 시세가 전혀 다른 코인처럼 움직이는 게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더 이그니스 NXT고, 이들은 코인빗이라고 하는 중소형 거래소에서 특히 시세가 따로 놉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역시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빗 내에서 이 세 개 코인의 지갑을 닫았습니다. 입금도 안 되고 출금도 안 돼요. 코인을 가지고 다른 거래소 간의 이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가두리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자금으로만 시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코인빗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더도 막 엄청 올라갔다가 쭈루루루, 이그니스도 NXT도 쭈루루루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센터, 코인빗의 고객센터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공지사항에 젤루리다의 역습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요겁니다. 젤루리다의 역습 이벤트. 상장 예정 안내는 이제 신규 코인을 언제 또 상장할 예정이다, 사전 공지한 거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거래소 코인을 아시죠?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직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새 코인빗에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자전거래, 트레이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굴을 받으실 수가 있고, 거래소 코인, 코인빗에서도 덱스라는 코인을 자체 발행을 하고 있다. 또 얼마나 또 펌핑이 될지, 또 얼마나 또 큰 폐해를 더 안길지 지금 관심 있는 코인이라고, 코인빗 1차, 지금 3차죠? 1차 사전 채굴하기 이전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차 마지막 사전 물량이 오늘로 끝났다. 뭐 이런 공지고,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공지 내용은 요 1번입니다. 젤루리다의 역습이에요. 젤루리다가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좀 뭔가 유치해, 뭔가 게임 내용 같기도 하고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공지 내용이 젤루리다의 역습이다. 제 생각에 이래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코인빗에 대표적으로 펌핑이 일어났던 비상식적인 상승률이 있었던 코인들인데 굉장히 지금은 조정이 심하게 됐다. 근데 그것을 역습이다. 다시 한번 펌핑을 하겠다. 대놓고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그니스, 아더, NXT 3개 코인이고요. 먼저 이그니스입니다. 전부 다 하지 않고 3개를 다 할 예정인데 이벤트 기간 동안 거래량이 제일 높은 100명 중에 가장 고점을 구매해 주신 분한테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사라 이거예요. 이그니스 사라. 거래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이그니스를 사고 팔고 한 사람 중에서 또 그 평균 단가가 고점에 우리가 물린다. 너무나 싫죠. 존버를 해야 되고 그 손해를 보는 엄청나게 펌핑이 됐을 때 이 고점에서 산 사람한테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겠다. 자, 비트코인을 1억 원 상당을 주니 많이 뭐 받으면 이때 사도 뭐 손해는 아니겠네 이런 계산이 아니라 자, 이것을 일단 믿을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니면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일단 제외를 했을 때 대놓고 상승을 펌핑을 시킬 건데 고점에 물린 애한테는 이걸 주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저 이런 이벤트는 진짜 처음 봅니다. 코인빗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뭐 요새 중소형 거래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잡거래소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인빗 거래소에서 다양한 뭐 서버 오류 문제나 뭐 트레이딩 오류 문제도 있고 코인빗뿐만 아니라 뭐 코인이즈라는 거래소, 코인빗, 코인나루 뭐 등등등 너무 많습니다. 올스타빗이라든가 소개를 안 드린 거래소까지 하면 정말 소규모 자본금을 가지고 대형 거래소들이 신규가 막 막혀 있다라든가 업비트처럼 신규 유입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빗썸처럼 이런 것들 국내 규제를 제대로 맡고 있는 관리 대상인 거래소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그냥 일정의 어떤 돈만 가져와서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거래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유동자금을 끌고 오기 위해서 펌핑을 한다거나 인위적인 거래소 코인을 만든다거나 요러는데 이제 세 번째로 요러한 이벤트까지 대놓고 올릴 거고 막 사라 이거예요. 막 사면은 이거 이제 그만 사야지. 여기서 사면은 조정받아서 나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고점이 된 사람한테는 또 뭐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독려를 하는, 겁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그니스가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70% 상승을 했다가 100 몇 %까지도 상승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현재는 이그니스가 이벤트를 통해서 어디까지 상승인지 살펴보고 우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위해서 이제 이그니스가 아닌 아더와 NXT의 상황을 살펴보고 매수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그니스는 현재 265.11%, 자, 260%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본 것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대단합니다. 당연히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안 되겠죠. 비추드립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떨어진다고 해서 뭐 10%, 20% 손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무지하게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비추를 드립니다. 자, 이그니스 5분 봉을 보고 계시고요. 자, 1시간 봉을 살펴보고 NXT와 아더를 살펴본 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 다른 코인들은 그냥 살펴볼게요. 지금 이그니스가 아직도 거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뭐 사고 팔고 지금 그래서 렉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네요. 원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원활한 방송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버퍼링 현상이 있는데 코인빗에 지금 또 과도한 또 트래픽이 몰리면서 상당히 렉이 조금 더
심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니까 이그니스가 뭐 이 수치만 보시면 나오시죠? 265%나 2배 이상 올랐다. 엄청나게 올랐다. 그 이유가 함께 보셨던 그러한 이제 공지 이벤트 때문이구나 이런 걸 보셨고요. NXT와 아더도 오른 이유는 공지사항 자체에 지금은 이그니스에 대해서만 이벤트를 하지만 곧 아더와 NXT에 대해서도 할 것이다 라고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된 거고요. 상당히 지금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고점을 찍고 크게 조정을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준비하셔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520원, 즉 500원 초반대가 올 때까지는 매수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500원 초반대까지 왔을 때는 매수를 들어가실 만 하고요. 매수를 들어가셔서 다음 매도점은 당연히 520원 기준으로 매수를 성공하신 분들은 640원 이전에 색깔이 너무 똑같으니까 저항선으로 표기를 해야겠죠. (640원) 이전에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걸 거래를 하시려고 하면은 코인빗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렉도 많고 문제가 많아서 매도가가 됐는데도 초과를 했는데도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매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예약 매수, 예약 매도를 어느 거래소보다도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 곳이고 520원대 기준이니까 뭐 530원대도 상관이 없고요. 530원과 520원대 사이에 가격대를 설정해서 예약 매수를 걸어 놓으시고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640원 이전 넘기 전에 이전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셔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굉장히 뭐 설명만 들어보셔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소액만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기존의 코인빗 거래소 이용자들에 한해서 공격적으로 시드를 운용하실 분들은 현재 추세가 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더와 NXT에도 한 번의 기회가 또 올 것이다. 단타적인 접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은 NXT고요. 아더가 그래도 89%로 NXT보다도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아더보다는 NXT가 좀 더 기회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NXT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2부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알트코인들을 좀 많이 살펴보면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내일 또 이 시간에 저녁 9시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분석과 그리고 흐름과 알트코인들의 매수 전략들을 모두 다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민이었습니다.